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6월 평가원 모의고사 영어 영역 해설을 맡은 이효정 선생님입니다. 여러분, 시험 본다고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영어 영역 같은 경우에는 작년 수능에 비해서 체감 난이도가 어려웠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크게 두 가지 이유에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어휘 자체가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만 좀 매력적인 오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선지 고르는 게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좀 추상적인 문제들이 많아서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풀 때는 이거 좀 몇 가지 문제들은 쉽지 않은데 싶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해설 강의도 3점짜리 문제들 위주로 해설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미리 문제 한 번 더 풀어보고 강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바로 해설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먼저 21번 문제를 볼 건데요. 밑줄 의미 함축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빈칸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주면 되겠죠. 자, 첫 번째 문장부터 보겠습니다. 자, 변호사들은 가끔씩 소유권이라는 거를 어떤 스틱들의 막대기들의 다발로 표현을 한대요. 근데 이러한 비유적인 표현, 이런 스틱들의 다발이라는 표현들은 도입이 되었대요. 한 세기 전에. 그리고 그것은 이런 비유적인 표현은 엄청나게 바꿨대요. 그 법의 교육과 실천에. 그러니까 이렇게 이유를 한 게 엄청나게 법에 영향을 줬대요. 그래서 이 비유는 유용하대요. 자, 왜 유용하냐면 이 비유는 돕는데요. 우리가 보도록 소유권을 이 as 뒤에로 보도록 돕는데요. 여러분, 그러면 이 스틱의 다발들, 막대기의 다발들을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윷놀이를 할 때 윷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걸 한 묶음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이것들은 우리가 소유권을 어떻게 볼 때 도움이 되냐면 이렇게 그룹핑 할 수 있대요. 무리를 지을 수 있는데 뭐냐면 대인 간의 어떤 권리들을 이렇게 무리를 지을 수 있대요. 근데 이 대인 간의 권리는 뭐냐면 분리되어질 수도 있고 또 그리고 어떨 때는 다시 묶여질 수도 있대요. put back together 할 수도 있대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소유권을 bundle of stick이라고 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예를 들어서 뭐 A라는 권리도 있고 B라는 권리도 있고 C라는 권리도 있는데 이게 이렇게 따로따로 있을 수도 있고 이걸 다 합쳐서 할 수도 있고 이런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구나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 이 스택이란 말 자체를 다음부터 읽을 때는 이 권리라고 하면서 읽어볼게요. 그래서 너가 만약에 이건 내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뭐 관련해서 어떤 자원과 관련해서 이건 내 거야 라고 말을 할 때 종종 그것은 의미한대요. 너가 되게 많은 스틱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권리를 되게 많이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게 뭐냐면 구성하는 그 전체 다발을 이루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어떤 거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내가 이거를 뭐 팔 수도 있고 가질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도 있고 내가 이걸 없앨 수도 있고 이런 권리를 다 내가 가지고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뒤에도 팔 수 있는 권리, 렌트해 줄 수 있는 권리 이런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종종 근데 그렇지만 우리는 그 권리를 나누기도 한대요. 어디에 나눠요? 어떤 땅과 관련해서는 이 권리를 나눈대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땅을 봤을 때 어떤 집 주인도 있을 수도 있고 거기에 주인도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주택 저당이 잡힌 은행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 임대하고 있는 세입자도 있을 수도 있고 이렇게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A, B, C 이렇게 나눈 거겠죠. 권리 자체를. 그래서 이 밑줄이 들어간 문장을 보면 이러한 이해 당사자들 각각은 가진다. 자, 스틱인데 여기서는 스틱스라고 S가 있는데 여기는 하나밖에 없죠. 그러니까 하나의 권리를 가지는 거예요. 그 묶음 안에서. 그죠? 그럼 이 문장이 의미하는 바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살고 있는 세입자다. 그러면 이게 세입할 수 있는 권리만 있지 이걸 제가 마음대로 팔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하나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선지를 보면 이렇게 3번에 자 바로 나오죠. 권리인데 어떤 권리냐면 한 가지 측면. 왜냐면 그 재산의 한 가지 측면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 하고 3번 해주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3번 보도록 할게요. 자, 23번은 주제 문제입니다. 자, 압력이 있대요. 박물관에 어떤 압력이 있대요. 어떤 압력이냐면 자, 여기 대절이 맞는 선행사가 이 압력이겠죠. 그래서 그 압력은 이 박물관이 강조를 하게 한대요. 갤러리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강조하게 한대요. 뭐보다? 어떤 활동이냐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들보다. 자, 그러면 이제 필자가 처음부터 비교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A가 뭐냐면 이 갤러리 안에서 일어나는 나는
1 이렇게 해주고 우리 B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나는 활동, 않는 곳에서의 활동 이렇게 해줄게요. 그래서 요거를 강조하는 경향이 있대요. 그럼 이 뒤에 글도 이 두 개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 두 개 내용을 계속 비교하는 내용이 나오겠죠. 그래서 자, 어떤 시대냐면 박물관이 수입을 계속 증가시켜야 되는 시대인 거예요. 시기. 그럴 때는 그들은 종종 초점을 맞춰요. 그들의 에너지를 어디에다가 초점을 맞추냐면 갤러리를 현대화하는 거 아니면 시작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이런 전시회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청중들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갤러리를 현대화하거나 갤러리 현대화 하거나 일시적인 전시를 많이 하는 거예요. 일시적인 전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 소득이 늘어나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문장에 달리 말하면 박물관들이 계속 이 경쟁적인 상황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들의 예산은 우선순위 할 수밖에 없죠. 어떤 걸 우선순위 할 수밖에 없어요? 소비되어질 수 있는 거를 우선순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뒤에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래서 뭐 굿즈나 서비스 같은 걸 많이 팔고 이러면 당연히 소득이 늘어나겠죠. 자, 그 다음 문장에 근데 빛을 발하지 않고 매력적이지 않은 저장소.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게 저장소라고 생각해 주면 되겠죠. 저장소. 자, 요렇게 나누는데 자, 그 저장소는 기껏해야 좋아봤자 여기서 에베스트는 약간 조금 비꼬는 의미로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좀 매력적이지 않은 이런 저장소들은 기껏해야 나타나진다. 어떤 서비스 영역인데 어떤 서비스 영역이냐면 그냥 물건을 가지고 있는 전시회를 위한 물건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저장소에 그냥 작품들이 계속 쌓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됐죠? 자,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박물관들은 더 많은 에너지 자원을 쓴대요. 쓰기 때문에 어디에 써요? 자꾸 보이는 것들. 그럼 이 visible face가 여기서 지금 A를 얘기하는 거겠죠. A에 자꾸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이 저장소의 공간들은 고통을 겪겠죠. 자, 뭐 하면서 고통을 겪어요? 그들의 현대화. 그러니까 요것만 현대화를 해주고 이 저장소는 현대화를 안 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그 저장소를 위한 공간의 현대화는 계속해서 보류되는 거예요. 또는 받는 거예요. 아주 적은 장소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박물관이 이만큼 있는데 A를 위한 공간은 이만큼이고 B를 위한 공간은 요만큼밖에 안 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래서 공간을 받는데 어떤 공간이냐면 적은 공간을 받아요. 계속해서 이 작품은 늘어나. 수집되는 것들은 늘어나는데 그걸 받을 수 있는 공간도 적고 그 다음에 그들의 복잡한 어떤 보존, 필요성도 그렇게 하려면 공간이 넓어야 되잖아요. 그런 공간도 줄어들게 한다. 하니까 이 문제의 지문은 A 같은 거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B는 자꾸 소외된다라는 글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이 글의 주제를 골라보면 자, 4번을 볼게요. 4번에 결과인데 뭐의 결과냐면 이익 중심의 박물관 경영의 결과라고 바로 나와주죠. 그래서 이익 중심의 박물관 경영의 결과가 바로 A에만 집중을 하다 보니까 그 결과가 어떻게 됐다? 이런 것들은 자꾸 보이지 않는 것들은 소외됐다. 해서 4번 해주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29번 어법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어법 문제 1번 들어간 문장 해석을 해볼게요. 자, 그들은 그렇게 한대요. 왜냐하면 그들은 기대하기 때문에 그 마법사가 그들에게 주기를. 자, 여기서는 기브의 얘가 간접 목적어고 얘가 직접 목적어죠. 뭐를 주기를? 그들이 지금 그리워하는 거를 주기를. 그래서 여기서 1번이 맞는 이유는 뭐냐면 댐이 가리키는 게 여기 지금 이 데이 그들이 기대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복수라서 또 사람이 복수라서 댐으로 받는 게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볼게요. 2번은 지금 투부정사가 쓰였죠. 그래서 2번이 들어간 문장 여기 인스타이드 뒤에부터 보면 자, 되게 아름다운 그런 마법사는 만든다 그들이 대디아를 인식하도록. 자, 대디아가 뭐냐면 그들은 항상 파워를 가지고 있다. 어떤 파워냐면 그들의 소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자, 그래서 이게 투부정사가 맞는 이유는 이 파워를 꾸미는 형용사 용법이고 그 다음에 능동도 맞죠. 왜냐하면 이게 주어, 동사, 목적어의 관계로 어떤 힘이긴 힘인데 어떤 힘이냐면 그들의 소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이니까 이렇게 표현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2번도 정답이 아니겠죠.
그래서 3번을 볼게요. 자, 3번이 들어간 문장도 처음부터 보겠습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하겠죠. 그래서 용기인데 어떤 용기냐면 그 사자가 원하는 용기. 그 다음에 지능인데 허수아비가 갈망하는 지능. 자, 그리고 감정이에요. 어떤 감정이? 팀맨이 dream of 계속해서 바라는 그런 감정들은. 자, 이제 여러분 이 주어가 3개나 나왔으니까 뭐가 나올 차례예요? 동사가 나와야겠죠. 근데 여기서는 동사를 쓰지 않고 being이라고 동명사를 써버렸죠. 그래서 3번이 답이겠죠. 그래서 여기는 비동사를 동사의 형태로 이렇게 써줘야겠죠. 그래서 3번을 답으로 체크하면 됩니다. 그럼 나머지 4번, 5번도 왜 맞는지 보도록 할게요. 자, 4번에는 지금 in 위치가 쓰였어요. in 위치가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뒤에가 완벽한 문장이어야겠죠. 그래서 in 위치를 뒤에 보면은 그들이 이미 다른 사람들과 관련을 시킨다. 시키는 이라고 해서 지금 완벽한 문장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도 in 위치 맞다 해주고 넘어가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5번도 볼게요. 자, 5번도 지금 PP가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는 PP인지 아니면 ING인지 이 두 가지를 묻는 문제겠죠. 그래서 여기는 왜 motivated가 맞을까요? 왜 수동이 맞냐면 만약에 능동이 답이라면 여기 뒤에 어떤 목적어가 나와주겠죠. motivate. 근데 목적어가 나오지 않고 PP가 나오고 어떻게 해서 동기부여 받았는지 주체자가 나오니까 이것도 수동으로 답이 맞다 하고 넘어가 주면 됩니다. 그래서 어법 문제 답은 3번이라고 할게요. 네, 그 다음 30번 문제를 볼 건데요. 보통 이제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유형은 2019년도 이후에는 안 나왔던 유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현장에서 문제 풀 때 조금 당황하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어법 문제라고, 어법이 아니라 어휘 문제라고 생각하고 풀어주면 ABC를 차근차근 풀어주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선생님이 느끼기에는 이 문제가 조금 체감 난이도가 높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이게 단어도 이제 친구들이 읽기에는 이게 두 개 큰 차이가 뭐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렇게 그래서 A 같은 경우가 조금 고르기 힘들지 않았나? B랑 C는 그나마 괜찮은데, 그래서 왜 A 또 답이 컴펜세이트로 가야 되는지 위에부터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느 정도인데 어떤 정도냐면 그 행위자가 의존하는 정도, 사전 지식이 여기 prior knowledge를 사전 지식으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것의 설계자의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 뭐보다 자기 자신의 인식보다 내가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의 인식보다 어떤 설계자의 사전 지식에 의존하는 정도까지 우리는 그렇게 되면 우리는 대디아라고 말하면 돼요. 그 행위자는 자율성이 부족하다. 그렇겠죠. 본인이 판단을 내려서 행동을 하는 게 아니고 나를 설계한 어떤 것에 의해서 내가 계속 판단을 내리고 있다면 그 에이전트, 그 행위자는 자율성이 부족한 거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되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행위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율적이어야 된대요. 그럼 그 자율적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내가 행위자인데 자율적이 되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것을 이 행위자는 배워야만 한대요. 그게 할 수 있는 거, 뭘 할 수 있는지, 뭐 하기 위해서 파편적이거나 부정확한 사전 지식에 대해서 내가 거기를 보완할 수 있는지, 벌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준비를 할 수 있는지.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는 왜 컴펜세이트냐면 지금 이 사전 지식은 좋지 않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좋지 않은 게 나타나면은 그걸 보완을 해줘야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컴펜세이트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이 컴펜세이트가 답인 이유가 또 for example에서도 찾아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진공 청소기 행위자가 있어요. 자, 로봇 청소기라고 한번 해보게. 진공 청소기를 하는 행위자가 있는데 이 행위자는 배워요. 뭘 배우냐면 예측할 수 있는 걸 배워요. 어디서 그리고 언제 추가적인 먼지가 나타날지를 예측하는 걸 배울 수 있는 이 행위자는 더 잘하겠죠. 어떤 행위자보다? 그거를 배우지 못한 행위자보다 더 잘하겠죠. 맞죠? 자, 그 다음에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는 거의 요구하지 못해요. 완벽한 자율성을 요구하지 못해요. 시작부터. 무슨 얘기냐? 그 행위자가 거의 경험이 없을 때 아무 경험이 없어요. 그러면 그 행위자는 어떻게 행동을 할까요?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까요? 무작위로 행동할까요? 당연히 무작위로 행동하겠죠. 뭐 하지 않는다면? 그 설계자가 어떤 도움을 주지 않는다면. 그래서 B는 비교적 수월하게 체크하고 넘어가 줄 수 있겠죠. 다음 또 볼게요. 자, 그래서 마치 뭐 하듯이 우리가 진화라는 것이 제공하듯이 동물들에게 충분한 어떤 반사작용을 제공을 하듯이 여기서는 it, 그 다음에
to 가주어 진주어로 봐주면 되겠죠. 투부정사 하는 것은 합리적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그래서 투부정사가 뭐냐면 제공해 주는 거는 합리적일 거래요. 뭘 제공해 주냐면 provide A with B 구두로 나왔죠. A에게 B를 제공하다. 우리 인공지능 행위자에게 뭐를 제공해요? 어느 초반에 어떤 지식을 제공하는 것은 합리적일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장 보면 충분한 경험 이후에 그것의 환경에 대한 충분한 경험 이후 그러니까 이제 행위자가 예를 들어서 제가 로봇 청소기예요. 그러면 집안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아 여기에는 책상 밑에 먼지가 많고 아니면 저기는 의자 밑에 먼지가 있네 이런 환경에 대한 지식을 다 습득을 한 상태예요. 그렇게 한 이후에 그 행동인데 어떤 행동이냐면 합리적인 행위자의 행동은 점점 더 효과적으로 자 independent of면 이거랑 독립적이어지게 된다고 protective of면 이거를 보호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자, 그럼 만약에 제가 로봇 청소기인데 우리 집을 돌아다니면서 아 저기에는 먼지가 많고 여기로 가면은 빠져나오기 힘들고 이런 것들 다 알게 됐어요. 그러면 내가 처음에 내 설계자가 저한테 준 사전 지식과는 독립적이지겠죠. 그걸 보호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기서는 답이 independent. C로 가져오면 되겠죠. 그래서 A는 우리가 compensate로 가져야 됐고 B는 무작위를 표현하는 말. 그다음 마지막 C는 independent 해줘서 이 문제의 정답은 4번이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우리 34번의 빈칸 문제를 볼게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문제를 이제 현장에서 읽었을 때는 좀 철학적인 소재가 나오면 좀 머리가 하얘지거나 아니면 되게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영어 지문이기 때문에 그렇게 깊은 내용까지는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 안에서 최대한 필자가 주는 단서들을 좀 뽑으면서 답을 고르는 식으로 해볼게요. 그래서 처음부터 볼게요. 자, 흔한 주제, 서양 철학의 흔한 주제 중에 하나는 어떤 구별된 특징, 구분이래요, 구분. 뭐를 구분해요? 감각적인 인지랑 이성적인 지식을 구분하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감각적인 인지 이거랑 이성적인 합리적인 지식 이런 거를 구분을 하는 게 서양 철학에서 아주 흔한 주제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플라토 이후에 자 그럼 우리 이 이성적인 것에 아주 우위는 기반을 한대요. 뭐에 기반을 하냐면 그 이성이 뽑아낼 수 있대요. 진짜 지식을 경험으로부터. 그죠? 그럼 서양 철학에서는 이게 조금 더 우위다라는 뜻이겠죠. 이 이성을 써야지 우리가 이런 감각 인지보다 이성을 써야지 정확한 지식을 뽑아낼 수 있다. 이런 뜻이겠죠. 자, 그래서 이 리퍼블릭이라는 것에서도 설명을 해주듯이 이 인지라는 것은 아주 좀 믿을 만한 게 못 되고 잘못 오해될 수도 있대요. 왜냐하면 그 감각이라는 것은 아주 취약해. 어디에 취약하냐면 에러나 환상, 착각에 취약하대요. 그래서 얘는 취약한 거예요. 취약해요. 알겠죠? 어디에 취약할까요? 어떤 에러나 illusion 이런 것들이 취약하겠죠? 그래서 얘가 더 좋다. 이런 뜻이겠죠? 그래서 오직 이성적인 담화만이 도구를 가지고 있대요. 어떤 도구냐면 이런 illusion 같은 것들을 다 극복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성과 합리를 통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겠죠. 자, 그리고 또 어떤 걸 가지고 있냐면 진짜 지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우리 어떻게 조금 내용을 정리를 할 수 있을까요? 아, 지금 이 글은 이 둘 중에 서양 철학에서 이성 합리를 중요시 하는 거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도 계속 왜 이건 안 좋고 이성 합리가 좋은지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 뒤에도 만약에 내용이 바뀌지 않는다면 이런 내용이 쭉 나오겠죠. 그래서 그 다음에 바로 앞에 내용에 예시를 듭니다. 예를 들어서 또 인지는 대리아라고 할 수도 있대요. 자, 그럼 여기서 perception 여기 감각 인지고 서양 철학자들이 진정한 지식을 뽑아낼 수 없다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인지는 제한한데 어떤 형상인데 멀리 있는 어떤 형상이 작대요. 더 작대. 실제 그것보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물체의 크기가 요만큼인데 저게 멀리서 가보면 당연히 요만큼으로 보이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물체가 원래 이만큼이었는데 진짜 요만큼이 아니죠. 그러니까 인지로 그렇게 판단 내리면 잘못된 거겠죠. 맞죠? 자, 근데 이제 이 상황에서 내가 이성을 적용을 하는 거예요. 이성의 적용은 밝혀낼 거다.
데디아를. 뭐냐면 그 형상이라는 것은 오직 작게 보일 수가 있다. 뭐 때문에? 그게 어떤 기하학의 법칙을 적용받기 때문에 작게 보일 수 있다라고 이제 이성적 합리적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물체를 보고 그냥 감각 인지만 보면 원래 이 물체가 이 정도 크기인데 저기 멀리 갔다고 해서 이게 진짜 줄어드는 게 아니죠. 근데 우리가 감각에만 인지에만 의식을 하다 보면 저 물체가 진짜 저렇게 작았나라는 생각 들 수 있는데 거기서 만약에 우리가 이성을 쓴다면 저것은 진짜 물체가 저렇게 작은 게 아니고 오직 그렇게 only appear small 그렇게 작게 보이는 것 뿐이야. 이 법칙에 적용을 받아서 라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릴 수 있겠죠. 이 서양 철학에 따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뭐를 했냐면 인지적으로 수정도 했어요. 그 인지가 잘못됐다는 거. 그리고 이성이 결론을 내렸어요. 데디아라고. 뭐라고 내렸냐면 그 인지라는 게 잘못됐다라고도 내렸어요. 그러면 그런데도 그 형상이 아직 계속 작게 보여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명히 예를 들어 10cm인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걸 멀리서 보니까 1cm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거 너가 인지를 잘못해서 그런 거야. 사실 그거는 10cm 맞아. 라고도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성도 결론을 내려줬어요. 그 인지라는 게 잘못될 수도 있다고. 그런데도 만약에 그 형상이 계속해서 작아 보인다. 보인다. 그리고 그러면 진실은 뭐냐면 진실은 밝혀진다. 빈칸을 통해서. 이런 말이죠. 그러면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감각이나 인지를 통해서는 잘 못하고 우리가 이성과 합리를 통해서 잘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럼 이 빈칸에도 이 얘기가 그대로 들어가줘야겠죠. 보면 5번 선지를 볼게요. 그게 여전히 작아 보이면 그거는 아니다. 뭐가 아니냐면 그 형상의 인지 안에서 진실이 드러나는 게 아니고 그것의 이성적 재현에 의해서 진실이 드러나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 필자가 말한 걸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죠. 감각이나 인지에 의해서 그게 작아 보이는 게 아니고 이성적인 재현 표현에 의해서 저것은 원래 10cm인데 어떤 법칙에 적용을 받아서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 뿐이야. 사실 그 진실은 진짜 10cm처럼 보이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거겠죠. 그래서 답을 5번이라고 하고 넘어가 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37번의 순서 문제를 보도록 할게요. 다윈은 이렇게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아주 인간에게만 있다고 봤대요. 그래서 그 얼굴이 붉어지는 거는 나타내준대요. 비자발적인 어떤 물리적인 행동이다. 뭐에 의해서 유발이 되냐면 내가 당황스러우면 얼굴이 빨개지겠죠. 그래서 당황스럽거나 아니면 자기 의식적인 거예요. 어떤 사회적 환경 안에서. 그죠? 그거에 의해서 나타나는 거고 그리고 그렇게 얼굴이 붉혀지는 것은 특히 인간에게만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럼 여러분 순서 문제는 항상 이 끝에 단서가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네모 박스 안에 그냥 한 줄 내용밖에 없었고 그 내용이 어떤 다윈이 얼굴이 붉어지는 거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들어가줘야겠죠. 그래서 이 문제는 네모 박스 다음에 B로 가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내가 되게 어색하다고 느끼거나 아니면 되게 지금 당황해요. 아니 부끄럽다고 느껴요. 언제? 우리가 혼자 있을 때 그렇게 느끼잖아요. 그럼 우리는 얼굴이 붉어지지 않겠죠. 내가 혼자 있으면. 근데 그것은 유발되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우리의 걱정에 의해서. 그러면 왜 얼굴이 붉어지냐? 혼자 있을 때는 안 붉어지는데 왜 얼굴이 붉어질까요? 우리의 걱정에 의해서 유발이 되는 거예요. 어떤 걱정이냐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 이게 걱정에 대해서 얼굴이 붉어진다라는 뜻이겠죠. 그래서 연구인데 어떤 연구냐면 연구는 데디아를 확인해 줬대요. 단순히 듣는 것만으로도 너 지금 얼굴 되게 빨개졌어 이렇게 듣는 것만으로도 그거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줬대요. 그러니까 얼굴 붉어지는 것은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때문에 일어나는 거다라는 내용을 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는 느낀대요. 마치 다른 사람이 볼 수 있는 것처럼 느낀대요. 뭔가 피부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마음까지 볼 수 있다고 생각해서 얼굴이 빨개지겠죠. 그런데 C를 볼게요. 그렇지만 뭐 하는 동안 우리가 가끔씩 원해요. 조금 되게 숨고 싶어요. 언제? 우리가 비자발적으로 좀 얼굴이 빨개지면 부끄러우니까 숨고 싶죠. 그러는 반면에 심리학자들은 데디아라고 주장을 한대요.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게 실제로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을 해준대요. 긍정적인 사회적 역할. 그래서 언제냐면 우리가 얼굴이 붉어졌을 때 그것은 표시다. 다른 사람들한테 보내는 표시래요. 그래서 어떤 표시냐면 내가 지금 인식하고 있어. 어떤 내가 지금 사회적 규범을 깨뜨렸다고. 내가 지금 나 잘못했는 거 알고 있어. 라는 표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어떤 사과래요. 자기의 실수에 대한. 그러니까 얼굴이 붉어지면 저 사람이 지금 본인의 행동이 잘못한 걸 알고 있구나. 아니면 지금 우리에게 미안한 감정을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해서 오히려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A를 다시 볼게요. 그래서 아마도 우리의 이런 짧은 얼굴 표정의 이름, 그럼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거겠죠. 이 블러싱을 말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얼굴이 빨개지는 거, 내가 표정을 잠시 잃는 것은 오히려 이득이 된대요. 장기적인 어떤 응징력, 그룹의 응징력에는 이해가 된대요. 저 사람 그래도 자기 잘못한 걸 아는 사람이구나 하고 내가 얼굴이 빨개지는 게 오히려 우리 그룹이 응집할 때는 되게 좋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문장이겠죠. 그래서 흥미롭게도 만약에 누군가가 얼굴이 붉어지잖아요. 뭐 한 이유에? 어떤 사회적인 실수를 만든 이유에 만약에 누군가의 얼굴이 붉어진다면 그들은 평가받겠죠. 어떤 방식으로? 좀 더 되게 호의적인 관점으로 평가를 받겠죠. 누구보다 그렇게 얼굴을 붉히지 않는 아이보다.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순서 문제 3점으로 나왔는데 아마 여러분들 풀기에 그렇게 크게 까다롭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C 다음에 A 연결고리만 잘 잡아주시고, 그리고 이 C 다음에 A에 이 our brief loss of the face가 블러싱을 뜻하는 거 알아주면 CA를 잘 잡힐 수 있겠죠. 그 다음에 B는 여기 네모 박스 안에 대한 설명이니까 앞에 가지고, 그래서 BCA 순이다라고 답을 골라주면 되겠죠. 그래서 3번 체크하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네, 여러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39번 문장 삽입 문제를 볼게요. 자, 문장 삽입 문제를 풀 때는 특히 3점으로 나올 때는 우리가 이 네모 박스 안에 있는 내용을 보고 조금 추론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보고 앞에는 이런 내용, 뒤에는 이런 내용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추론을 한번 해볼게요. 자, 그 결과 그것들은 되게 딱 맞고 더 잘할 거다. 근데 그들은 특히 오래 살지는 못할 거래요. 자, 여러분, 여기서 내가 앞 내용은 정확히 추측은 못할 수 있지만 뒤에는 좀 확실히 추측이 되죠. 이 문장 삽입 문제 정답은 오래 살지 못한다고 했으니까 왜 오래 살지 못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오는 거 바로 앞에 가주면 되겠다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왜 오래 살지 못하지? 그러면 그 이유를 말하는 문장 앞에를 찾아야겠다. 이유를 말하는 문장. 찾아주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위에서부터 볼게요. 자, 나무가 함께 자랄 때 이런 영양분이나 물 이런 것들은 되게 최상으로 나뉘어진대요. 그들 사이에서.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각각의 나무들은 최고의 나무로 자랄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가 나무가 하나 있으면 되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나무가 이 숲에 많이 있으면 오히려 서로 영향을 줘가지고 되게 최상의 상태로 자랄 수 있대요. 그다음에 자, 만약에 네가 여기 help 돕는다면 개개인의 나무들을 돕는다면 뭐 함으로써, 어떻게 함으로써 도와요? 그들의 예정된 어떤 경쟁을 제거함으로써. 그러니까 이건 지금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A 나무 옆에 B 있고 C 있고 D 있고 이런 거를 예정된 경쟁이라고 봤는데 이런 거를 제거하면서 나 A 나무 좋으니까 나 A 나무만 크게 해줄 거야. 나머지 다 잘라야지. 이런 식으로 만약에 너가 돕는다면 이런 뜻이겠죠? 그러면 그 남아있는 나무들을 잃게 되는 거래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행동이 더 안 좋다는 뜻이겠죠. 여기서 필자가 말하는 것은. 자, 그래서 그들은 메시지를 보낸대요. 다른 이웃들에게 성공적이지 못하게 메시지를 보낸대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뭐만 남았어요? 구루터기만 남았으니까 다 베어버렸어. 내가 A 나무만 키우고 싶어서 멀쩡히 B, C, D 다 있는데 다 베어버리고 여기 구루터기만 남아있으니까 얘가 어떤 신호를 보내도 사람이 받을 나무가 없으니까 실패하겠죠. 그래서 성공적이지 못하게 나온다. 왜냐면 그래서 만약에 이 문제를 우리가 뭐 어휘 같은 문제로 낸다면 여기 언을 빼고 낼 수도 있겠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장에 모든 각각의 그런 나무들은 이제 스스로 자라야 돼요.
다 잘라버렸기 때문에 나머지 내 동료 나무들을 스스로 자라야 돼요. 뭐 하면서? 뭐를 유발하면서? give rise to는 뭐뭐를 유발하다, 일으키다 라고 해석을 하면 돼요. 그래서 뭐를 유발하면서? 엄청난 차이를 유발하면서 어디? 그 생산성 안에서.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되게 잘 자랄 수도 있고 어떤 나무는 잘 안 자랄 수도 있고 이제 각자 도생이에요. 각자 도생. 됐죠? 그래서 각자 도생으로 나무가 이렇게 자랄 수 있다. 어떤 나무는 크기가 이렇게 이룰 수도 있고 어떤 나무는 크기가 이룰 수도 있고 어떤 나무는 크기가 이렇게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몇몇 이런 개인들, 개개인의 나무들은 광합성을 하겠죠. like med가 엄청나게 열렬히 이런 뜻이에요. 엄청나게 광합성을 하겠죠. 그래서 뭐 할 때까지? 여기서 슈가는 설탕보다는 당이라고 해주면 돼요. 당이 긍정적으로 끌어오를 때까지 뭐 그들의 몸통으로. 그러니까 지금 이 A나무로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무들은 막 혼자 이만큼 자라겠죠. 맞죠? 자, 그리고 다음 문장 볼게요. 이것은 왜냐하면 그 나무는 오직 강할 수 있대요. 오직 강할 수 있다. 뭐 한 만큼만? 그 숲, 그 주위에 있는 숲이 강한 만큼만 그 나무가 강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자, 그럼 이거 지금 여기 되게 연결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자, 왜냐면 우리 지금 이번 앞에 문제가 무슨 말이에요? 몇몇 개개인의 나무들은 혼자서 당을 엄청나게 끌어올려서 이만큼 성장할 수 있대요. 근데 그거에 대한 만약에 2번이 답이 아니라면 이 뒤에 연결이 자연스러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럼 이 문장에 대한 이게 원인이란 건데 왜 어떤 나무만 당이 엄청 올라가서 크게 자랄 수 있냐? 왜냐하면 나무는 오직 그거를 둘러싼 숲이 강해야만 좋기 때문이다. 이러면 지금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맞죠? 그래서 여기는 2번에다가 넣어주면 돼요. 자, 2번에 한번 넣어볼게요. 자, 근데 그 결과 그것들은 딱 삐하게 되고 점점 더 자라겠죠. 그럼 여기서 이 말하는 데이가 혼자서 잘 큰 나무들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Some individual 여기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삐하고 더 잘 성장을 할 수 있어요. 자, 근데 그들은 특히 오래 살지는 못할 거다. 나오고 그건 왜 그렇냐면 그 나무는 오직 강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나무를 둘러싼 숲이 강한 만큼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답을 2번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문장 삽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앞부분에도 왜 조금 항상 의문을 가지고 읽어야지 답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2번 이렇게 체크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럼 여러분 이게 3번, 4번, 5번이 안 되는지도 설명을 조금 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맞추더라도. 자, 3번 뒤에도 볼게요. 그리고 지금 많은 숲에서 실패자들이 있다. 이런 거라면 뭐겠어요? 누구는 잘 컸는데 어떤 나무들은 잘 안 컸겠죠. 그래서 그거를 표현하는 거겠죠. 근데 여기다가 넣으면 안 되겠죠. 그 결과 여기 그들은 삐하고 그로 배려를 하면은 여기는 앞에 내용이 안 맞아서 3번 안 되겠죠. 4번 안 되겠죠. 그다음에 그런 약한 나무들인데 한때는 뭐 어떻게 했을 수도 있어요. 만약에 그 나무들이 다른 나무들이 안 베어지고 같이 살았더라면 스트롱해졌을 수도 있을 그런 약한 멤버들은 갑자기 이제 다 fall behind, 뒤처지게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이 상태에서 또 5번을 넣을 수도 없겠죠. 5번인데 그 결과 그들은 핏하고 그걸 배려를 된다. 그래서 어떤 경우를 봐도 2번밖에 답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문제도 2번을 답으로 체크해주고 넘어가주면 됩니다. 네, 그래서 3점짜리 문제들 위주로 해설 강의를 해봤는데요. 잘 본 친구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 잘 못 본 친구들도 희망을 잃지 마시고 수능 때까지 조금 더 파이팅 하셔서 수능 때 모두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상으로 해설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